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금 바로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영상을 갖다 다시 올려드리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이 너무 좀 자극적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 썸네일을 작성함에 있어서 썸네일이 좀 많이 자극적이었을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자극적이기보다는 좀 썸네일이 자극적이었을 텐데 이 부분은 유튜버의 생리상 어쩔 수가 없다는 점은 좀 거듭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자극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립니다.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는데요. 뭐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이게 실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계약된 것들이 맞냐, 아니면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 예약금을 걸어놨다가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면 그리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약금을 받는 거는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한테 물건 뺏기기 싫어서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급등기에는 부동산들이 매도인을 잡으려고, 아니면 하락기에는 매수인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예약금이란 걸 받습니다. 물론 예약금이란 걸 받아가지고 상대방 계좌로 꽂히면은 그거는 계약에 포함될 수가 있고, 예약금을 갖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예약금은 언제든지 취소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금이라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예약금을 갖다가 매도인에게 꽂아주는 경우, 아니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예약금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약에 있어서도 폭등기에는 매도인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부동산의 업자, 죄송합니다. 업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매도인을 갖다 잡으려는 그 욕심에 예약금을 갖다가 입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예약을 체결하고 나서 불과 2, 3일 내에 무조건 계약서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는 어떻게든 매도인이 예약을 틀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부동산에서 일단 예약금 넣어드렸고요, 계약서는 제가 다 체결해놓고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와서 도장만 찍어주세요, 아니면 언제 매수인과 매도인 만나가지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약금을 갖다가 걸어놔서 12.16 이후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나온 것이다 라는 그 추정은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보통 2, 3일 이내, 아무리 늦어도 2, 3일 이내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급등기에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예약금을 갖다가 부동산에다 걸어놓은 경우는 그거는 뭐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게 그것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글쎄요, 제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네요.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좀 지난 영상이 좀 자극적으로 나갔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제가 지금 부동산을 갖다 매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은,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은 최소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최소 10군데, 20군데, 30군데 이상 집을 보셨다는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눈여겨봤던 동네, 그리고 주변 경쟁 동네, 그렇게 해서 최소 10채 이상 보셨다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은 주택을 매수할 준비가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한 개 단지만 보고 난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많이 비교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항상 보고 나서는 메모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그 아파트별로, 단지별로 장점, 단점에서 비교해서 적어 놓으시면은 집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사람이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메모를 남겨놔야 됩니다. 장점, 단점, 장점, 단점, 그런 식으로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수하기를 권장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이 자꾸 옆으로 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제가 2월달 부동산 시장 예측을 해드릴게요. 2월달에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야, 12.16 대책 약효 제대로 먹혔다 란 기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1월 달은 거래량이 반토막 나는 달입니다. 왜 그러냐? 구정. 늘 그래왔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구정이 끼어있는 달은 거래가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2월 달에 구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1월 달에 구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말이 구정인데, 이때 사실상 구정 전,
그리고 구정 끝날 때까지 이때는 부동산 최악의 비수기입니다.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집 문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딱 그 타이밍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 이제 부동산 폭락한다. 이제 정권의 정책 약효가 먹혀 들어갈 것이다. 2월 초에 바로 이런 기사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또 한번 흔들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죠. 따라서 제가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2월 달이 매수 적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언론에서 또 흔들어댈 때, 막 흔들어댈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와 관련돼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2월 달 이전에 1월 달에 충분히 주택을 많이 봐두세요. 매수를 갖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집을 갖다 많이 봐두시고요. 2월 달에서 3월 달, 왜냐면 3월 초까지 또 좋아요. 3월 초까지 좋고요. 또한 지금 입주 물량은 서울에 지금 강동구 구덕지구로 해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월달, 3월달을 놓쳤다 한다면은 또 4월달, 5월달 좀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매수를 놓쳤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방 압력에 끝물이 가까워지는 시점 5월, 6월 아니면 2월, 3월에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와 관련돼서 너무 제가 지난 영상을 갖다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이 영상을 피치 않게 만들게 됐고요. 자, 일단 이거는 아포유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또한 가격대별로 또한 면적대별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흐름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포유의 내용은 참고만 삼아 주시고요. 아포유 예측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3, 4분기 그러니까 저는 11월, 12월 달에는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11,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달까지는 가시장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간과했던 것은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규제의 역설이 왜 나타나는지 2018년 8월 달에 아마 촬영했던 영상일 겁니다. 규제의 역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 영상 끝날 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갖다 참고해 봐 주시고요. 반드시 규제의 역설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규제의 역설에 따라서 우선 당장 집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매수 시점을 갖다가 늦춰버리면서 그래 시장이 언제 하락하나 보자 시장 하락하면 사야지 하고 대기하던 수요와 그리고 또 그 지난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도 주택을 매수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 이 사람들이 미뤄온 사람들과 그리고 또 새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규제를 쳤다 치죠. 그럼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기다린 사람들 그리고 9월 달이 됐다고 쳐요. 9월 달 때까지 시장이 큰 변동폭이 없다. 그러면 그때 이 6개월 동안 매수를 갖다가 관망해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또 9월 달에 주택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세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시장 수급 불경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동산을 갖다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면은 더 규제의 역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규제의 역설, 규제의 역습 이건 더 크게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1월달, 작년 11월달, 12월달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은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규제의 역습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초에는 아마도 규제와 무관하게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안정되는 시점이 도래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왜 12월 16일에 했느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장이 안정되는 타이밍에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의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점을 갖다 맞춰서 자꾸 규제를 해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사실상 이 가격 폭등을 갖다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다 옷 벗어야죠. 옷 벗겨야죠.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연히 옷 벗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이 이
부동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횡설수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매수를 갖다가 노리시기보다는 2월달, 3월달 혹은 5월달, 6월달 그때를 갖다가 대비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 영상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극적으로 진행했던 부분 거듭 사과드리면서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제공해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주말 지금 일요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남은 주말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